챕터 2번 통계 분석에 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내용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 전체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통계 분석이 약 200페이지 되니까요. 분량으로 따지면은 3분의 1 정도죠. 그런데 문제 수가 3분의 1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통계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쪽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학습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를 위해서 이 통계 분석을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챕터 3번 정형 데이터 분석이 분량 대비 문제 수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챕터 3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이 통계 분석이에요. 분량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챕터 3번, 그 다음이 챕터 2번, 그리고 챕터 1번의 R 내용은 분량이 많지 않죠. 그리고 문제 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통계 분석 시작할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좀 즐겁게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들인데요. 이 통계 쪽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도 사용되고 한자도 사용되고 영어도 사용되고 굉장히 언어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population, parameter, sample, statistic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어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모집단과 모수라는 것이 population과 parameter입니다. 이 모집단과 모수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통계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싶은 집단과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모수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모집단과 모수가 실제로 전체 대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연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저희가 이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뽑는다라고 해서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몇 개를 추출해서 만든 것을 표본이라고 하죠.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statistic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량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을 오차라고 하고요. 어쨌든 오차가 있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다 연구 대상으로서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통해서 이 모집단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정의된 연구 목적과 이와 연계된 명확한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 전체 집합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알고 싶을 때 유권자 집단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유권자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수치들을 모수라고 합니다. 이 기호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모집단에 있어서의 평균은 미유로 나타나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한
몇 개의 데이터를 의미하죠. 모집단의 개체수가 많아서 전부 조사하기 힘들 때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 것이 표본입니다. 추출한 표본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그래서 이 실제로 뭔가 값에 대한 응답을 한 유권자를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표본의 평균과 분산의 경우는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X라는 것을 표본 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평균은 위에 이렇게 발을 붙여서 나타내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S라는 알파벳의 제곱을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각의 용어들과 흐름, 그리고 기호를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또 중요할 텐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확률적 표본 추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우리가 랜덤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랜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자, 이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의 각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게 추출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것이 선택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집단의 개체 수를 대문자 n이라고 했고 표본의 수를 소문자 n이라고 했을 때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은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이 되는 거죠. 다음은 개통 추출인데요. 개통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개체에 1부터 2, 3, 4 해서 n이라는 일련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고 임의라는 것은 랜덤이라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는 게 개통 추출이에요. 여기서 핵심어가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라는 거죠.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1에서 100이라는 번호를 부여했다 라고 하고 10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자 1에서 10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여기서는 2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 간격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11, 21, 31 이런 식으로 해서 91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층화 추출인데요. 여기 층화 추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잘 이해해 두세요. 꼭 이 표본 추출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층화 추출이라는 것을 듣게 되실 거예요. 자,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게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층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나이, 지역 등 차이가 존재하는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특히 이 층은 범주가 될 수가 있는데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자층과 여자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서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고 여자에서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서로 겹치지 않게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뭐 남자이면서 여자이거나 여자이면서 남자이거나 이런 건 없죠. 자, 그래서 층이라는 단어나 집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것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층화 추출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것을 클러스터라고 해요. 이들 집단 중 몇 개를 선택한 후 선택된 집단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택한다. 자, 여기서는 서로 겹치지 않게 층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집단. 뭔가 여기 집단이란 단어가 양쪽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유치원 어린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을 때 A 유치원, B 유치원과 같이 여러 개 유치원이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요. 그 집단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는데 특정 표본이 선정될 확률을 알 수 없어서 통계학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을 추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표본 오차 또는 표본 추출 오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죠.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표본을 뽑으면서 발생하는 에러예요. 이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집니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표본 오차가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빨간색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샘플링 에러라는 것은 샘플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러예요. 그럼 샘플링을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한다면 발생하지 않겠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 샘플링 에러는 작아진다는 특성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비표본 추출 오차. 얘는 샘플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오차를 제외한 조사나 집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차를 말합니다. 설문이나 측정 방식이 잘못됐거나 자료의 기록이나 처리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그리고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오류 등 다양한 비표본 추출 오차가 있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표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표본 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입니다.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 그룹이나 특성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 바이어스라는 것이 뭔가 기울어진, 편향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면서 무언가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표본 편이라는 건. 일반인으로부터 피험자를 모집했을 때 참여자들은 내용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서 표본이 그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표본 편의는 확률화라는 것은 랜더마이제이션. 이 랜덤이란 단어는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냐면 뽑힐 확률이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르게 뽑히는 것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 살펴봤는데요. 좀 낯서시죠?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분석 기호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집단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값을 모수라고 하고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구하는 표본의 값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희가 모집단은 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에는 통계량이 있었죠. 그래서 통계량이라는 것은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구하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표본의 평균이나 표본 분산 같은 것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기호 꼭 기억해 두세요. 답은 1번이죠. 2번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층으로 분할한 후 자, 여기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층 밑줄 치셔야 되죠. 각 층에서 단순 임의 추출법에 따라 배정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렇게 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층화 추출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는 층을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층화 추출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계통 추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락 추출이라고 나왔는데 집락 추출 영문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다음 중 모집단 개체에 1, 2, 땡땡땡에서 n까지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한 후에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 앞에서 똑같이 써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계통 추출인데요. 계통 추출이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한 후에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게 되죠. 답은 3번이고요. 군집 추출에 있어서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서로 동일한 성격의 여러 개 군집이 있는 거예요. 집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군집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군집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을 또 하게 되는 거죠. 4번 표본 추출 시 발생하는 오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세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샘플링 에러하고 넌 샘플링 에러하고 샘플링 바이어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표본 오차라는 것은 내가 표본을 뽑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표본을 아주 많이 뽑아주면 오차가 줄어들죠. 자, 보면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비표본 오차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하는 도중에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측정 같은 도구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뭐 설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응답이나 무응답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죠. 그래서 이 비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표본 편이라는 것은 이 바이어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것.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이며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그랬는데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랜덤, 확률적으로 우리가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려 있어요. 표본 편의는 확률화를 통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앤다. 자, 그리고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표본 선택 방법을 엄격히 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5번 모집단 내에서 조사하는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한 것을 표본이라고 한다. 다음 중 표본과 관련된 에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은 거죠. 자, 보면 표본 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단위들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쵸? 내가 뽑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쳤을 때 뽑혀야 되는 것이 뽑히지 못한 거예요. 표본 편이 기울어졌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모수를 작게 또는 크게 할 때 추정한 것과 같이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자, 표본 편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표본을 추출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표본 편의는 확률하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확률하란 모집단으로부터 편의되지 않은, 치우쳐지지 않은 표본을 추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확률화 절차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비표본 오차, 넌샘플링 에러는 표본 오차를 제외한 모든 오차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주의나 실수, 알 수 없는 원인 등 모든 오차를 의미하며,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죠. 조사 대상이 증가한다고 해서 오차가 커지지 않는다. 아우, 여기가 잘못됐네요. 조사 대상이 증가하면은 비표본 오차도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죠.